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올까요? 영성 분야에서 자꾸 에고다, 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아라고 하는 그 자아가 어디 있냐면 우리 두뇌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사고작용이 아주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상의 것들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 현실과 정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이유 없이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적으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뇌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본다면 거기에 초점이 맺히게 되고 그 물건을 보고 판단이 내려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연달아서 일어나는데요. 두 눈의 초점을 풀고서 이 전체 공간을 바라본다든지 저 하늘의 빈 공간 전체를 바라본다든지 어떤 한 물건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삶 전체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공간 전체를 바라보고 내 삶의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 하나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내가 뭐 하지? 뭐 해야지? 그 사람은 어땠지? 그건 그랬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무는데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고요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이다. 그 생생한 의식만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두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면 삶을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경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고 끼워 맞추고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하나 짜서 그것 때문에 계속 평생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머릿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잡념을 계속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그 관념적인 생각들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나의 삶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하고 이런 작용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관념적으로 수치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왕자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빨간 지붕이고 창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고 하죠. 100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해야 어른들은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놔두고 관념적, 수치적인 면에서 해부해 본다면 정말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학생들을 등수를 나누고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걸 가지고 등급을 나누어서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뇌가 계속 작용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생각의 작용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작용을 좀 내려놓고 고요하게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의 느낌,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그 의식 그 자체, 그것을 계속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삶 그 자체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느낌, 나의 존재의 느낌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은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환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했을 뿐인 거죠. 우리의 삶은 경험을 위한 것이고 이 경험이라는 것은 배움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결과 자체가 사실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든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결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도록 도왔는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적인 것들이 남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남는 진실, 지혜, 사랑의 마음, 자기 마음에 남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죽을 때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것들이고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성과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 과정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면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성취하고 그걸 내가 왜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왜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무엇을 못해가지고 못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뿐이고요. 거기서 무엇을 더 얻어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뛰어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혼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있으되 영혼의 목적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혼의 목적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존재하는 것, 존재 그 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배움을 얻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완전히 배움을 얻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신과 합일이 되고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가 1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가듯이 배움을 얻어가는 그 과정이 좀 저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전혀 그렇지 못하고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사람과 이런 사람이 차등이 있다고 본다면 우습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런 번뇌망상에서 깨어나서 언젠가는 대단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 언젠가는 윤회를 졸업하게 된다. 언젠가는 마스터 영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얼마를 모아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결과에 의미가 있다거나 또는 과정이 중요하다거나 이 어느 한쪽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속성, 우리의 영혼의 속성을 본다면 우리 각자가 영적인 존재인데 무엇을 얻어서 어떻게 되고 무엇을 잃어서 어떻게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든 인간들 또 모든 자연들, 동식물 모두 마찬가지로 신의 일부이고 우리는 순수한 존재의 일부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덧붙여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거리예요. 이게 배움을 얻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재미있는 연극 무대이기도 하고 우리가 플레이하는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경험을 하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재미있는 연극이고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화면을 바라볼 때 영화관이 아니라 요즘은 더 생생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VR 기기에도 있는데 정말 생생한 VR 기계가 우리 그 머리에 딱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현실이고 생생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기계에서 어떤 초점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렌즈로 바라보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오감을 통해서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오느냐면 의식의 초점에서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 세상을 인식하는 틀, 이 VR 기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에 초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장면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육체에 있는 두 눈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물을 보고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초점은 뭔가요? 우리의 눈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의식의 초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 정신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을 의식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계속 생각,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의식의 초점이 맞추어진 점입니다. 의식의 초점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에 맞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에 맞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불행했던 일, 어떤 사람은 과거에 행복했던 일 여러 가지 맞출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또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의식의 초점을 맞췄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그건 내 자유잖아요. 우리 눈으로 어느 쪽을 바라볼까? 그것도 자유죠. 마찬가지로 내 의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갈까? 그것도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쪽을 바라볼지 저쪽을 바라볼지 밝은 쪽을 더 볼지 어두운 쪽을 더 볼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카메라 하나를 챙겨서 들고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꽃도 찍고 풍경도 찍고 하늘도 찍고 사람도 찍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한번 꿈꿔보고 저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가져보고 한번 누려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느낌도 가져보고 저런 감정도 가져보고 다양한 경험들의 의식의 초점을 맞추어 보고 또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 나의 의식의 초점을 맞추어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의식의 초점을 맞췄던 대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뭐 좋다 싫다라는 판단 그 자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의식의 초점을 맞춘 대상일 뿐이지 의식 그 자체는 아닌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행위 그 자체, 그 행위의 주체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그렇게 평온한 중에 있다가도 현실에 되돌아오면 또 잡념에 빠지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영화관의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있구나. 이것을 항상 인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푹 빠져들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 내가 관람을 하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파고들어서 그 스토리 안에서 내가 깨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매트릭스 안에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서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주인공 여자의 이름이 치히로였는데 마녀 유바바가 치히로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고 센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자기 이름을 되찾아야지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죠. 거기 있던 그 하쿠라는 소녀는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비슷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나는 보다 근원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원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죠. 나의 원래 이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어야지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이 물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 묻혀버려가지고 물질 놀이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진짜 워낙 진짜 같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생각들이 아니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 그 자체가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특정한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라는 것은 투명한 카메라 렌즈와 같아서 그 위에 무엇이든지 나타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물질적인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취하는 그 자체, 그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 삶, 향유하고 있는 삶.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그 알아차림을 하는 그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라보는 존재이고 카메라 렌즈 그 자체일 뿐이지 영화관 화면에 비춰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듯이 죽을 때 되면 뭐든지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블럭놀이를 열심히 해서 멋진 성을 만들더라도 잠잘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두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눈에 보이는 것 자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이런 것을 성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관념적이고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그런 비교하는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게 뭐예요? SNS가 특히 그렇잖아요. SNS에 뭐 서로 자기 잘 사는 모습을 자랑을 한다든지 인터넷에 있는 여러 글이라든지 저 사람이 이렇다 하고 남의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개입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위치한 곳에서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더라, 저 사람도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과 정보들, 이런 것에 자꾸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자꾸 볼수록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구리 얘기가 있잖아요. 개구리 두 마리가 자랑을 하는데 내 배가 더 크다 하고 이렇게 부풀리고 내 배가 더 크다 하고 부풀리고 이렇게 점점 배를 부풀리다가 배가 펑 터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허풍을 떨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닌 것을 나는 이렇다라고 자꾸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라고 자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메꾸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에 몰두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어떤 무엇을 숭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따라가든지 거기에 몰입해서 나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살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라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알아차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깨어서 살아간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순간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동안만 살아있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는 살아있긴 한데 이게 몸뚱아리만 살아있지 의식은 그냥 반쯤 죽어있는 거죠. 좀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짜장면을 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먹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이 먹는 것은 저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느낌으로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든지 어디에 여행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성취하든지 그 사람의 의식으로 그 순간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에도 그냥 멍하니 있는 순간에도 청소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단순한 일을 하는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똑같이 흐르고 있는 그 존재한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것, 알아차림이라는 것, 그것 자체만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 자체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아차림, 우리의 존재,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무엇을 못했으니까 모자른 존재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얻어야 된다. 이런 그 괴로움이나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하다.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삶을 있는 그대로 누리고 있는 그대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